좌상단 자막 가짜 뉴스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완벽한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방통위 등이나 다른 부처와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책 수립하시게 되면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2023년 국정감사 1일차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김예지 의원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요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짜뉴스 제작이나 유포의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짜뉴스 현재 많겠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 유포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기사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장관님께서도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서 주변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까지 했는데요. 이 대선 본투표 이틀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측정조차 어려울 것이며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본투표일 전날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475만 명의 대량 발송한 것인데요. 단문 문자 한 건당 약 10원으로 따져도 문자 발송 비용 최소 4,700만 원 가량 추산되고 이후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시 집권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다수의 국민들께 가짜뉴스를 유포한 셈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19일 국민의힘과 많은 언론단체도 반대가 있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언론중재법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인데요. 가짜뉴스를 이제 없애자고 만들었던 법과는 다르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역할도 하셨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장관님 임명되시기 전에 지난 9월 문체부가 해당 사건 관련해서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서 사건의 전모를 추적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직 그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 내려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좀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짜뉴스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가짜뉴스로 검색을 해보면요, 최초 이제 올라온 결과물을 보면 언론 보도로 따졌을 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언론진흥재단이 가짜뉴스 방지대책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 첫 번째 결과물로 올라옵니다.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완벽한 방지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 확산 과정을 보면 유튜브 채널 또는 인터넷 매체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주요 언론 매체와 방송사가 받아서 증폭시키고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패턴을 띠고 있는 만큼 문체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방통위 등이나 다른 부처와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계획 중인 대책이 있나요, 혹시? 지금 범정부적으로 TF는 구성이 돼 있고요. 대책은 확실하지 않죠? 네네. 네, 이거 이제 아직 첫날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이 대책 수립하시게 되면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 가짜뉴스를 어떻게 근절하겠습니까? 100% 근절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즉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아시고 있죠. 네.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시청자나 구독자가 가짜 뉴스를 본인이 알아서 판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일 텐데요. 2021년 OECD 발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과 정보가 주관적 편향적인지를 판별하는 교육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모두 최하위권에 속했고요. 작년에 발표된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의 70%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고 중요해지는 반면에 인식과 관심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원실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초중고등학교에 미디어 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는 청소년 체코톤 대회나 언론진흥재단 내에 있는 미디어 교육원 운영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2023년 기준 미디어 교육 강사 파견을 보면 전체 학교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마저도 학교당 약 연 20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진흥 기금이 있는데 아시고 계시죠? 네. 그 내에 미디어 교육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게 2022년부터 쭉쭉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근절 또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더욱 내실 있고 폭넓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법률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률적인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6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교육법에서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률이나 조항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문체부나 교육부, 방통위 등이 비판적으로 이런 분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미디어 교육 관련 제정 법안이 3건, 또한 교육이나 과방위에서 계속 장기간 대기 중입니다. 관련해서 문체부는 제정법보다는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그냥 교육만 수행하다는 그런 입장, 그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구성 안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실효적인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신문과 인터넷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관련해서 제도적 기반이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뭐 일반 사회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뭐 예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교과부하고도 이건 의논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적인 그런 기반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 가짜 뉴스에 관련 건 언론들의 자율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직접 자신들 스스로가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심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